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시대 최대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0만세 운동으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나름 연대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60만세 운동은 아시다시피 비타협 너무 펜이 두껍네요. 이렇게.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검거되고 종교 지도자들 천도교 구파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 속에 별로 활동을 못하고 학생들이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해볼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이런 와중에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뭔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연대해 보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안재홍 선생과 같은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은 그 최린이라든가 이광수와 같은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주창하고 있었던 자치운동 이걸 나름 극복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공간, 활동 공간이 필요했고 민족주의 진영은 타협주의자들이 빠져나간 그 공간에서 외연을 좀 확대하면서 민족 진영에 좀 단합을 할 필요가 있었고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고 이 둘의 접점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때마침 나라 밖에서도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제 뭔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 독립운동이 이념에 따라서 갈라져서야 되겠느냐. 민족 유일당을 만들자라는 민족 유일당 촉성회. 이걸 촉구한다라는 거죠. 촉성회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상해 지역에서도 만들어졌고요. 북경 지역에서도 만들어졌고 광저우에서도 만들어졌고 막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국민 이제 좀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로 좀 합쳐지죠. 이러한 뭔가 통합의 분위기, 곳곳에서 통합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이런 분위기의 편승, 이런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통합, 합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강령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셋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다른 건 알겠는데 세 번째 기회주의가 뭘까요?
이건 바로 일제의 문화통치에 편승해가지고 자치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기회주의자들,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한 거죠.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한 겁니다. 신간에는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갔던 거죠. 신간의 규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뭐 지방에 뭐 전국적인 지회가 무려 14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143개의 지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죠. 이러한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강연회, 연설회, 야학, 그리고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기관들을 배격하는 운동, 소작쟁이, 노동쟁이, 동맹휴학 이런 등을 지원했습니다. 뭐니 해도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적극 지원하죠.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차별적 그 교육에서의 민족차별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민중대회는 우리 민족의 조직적인 정치적인 결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한사코 반대하죠. 그래서 당시 집행부들을 잡아가 버리는데 당시 잡아갔던 집행부들 핵심 집행부들이 무려 44명이나 끌려갑니다. 코어 지도층이 다 잡혀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간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게 되자 이제 신간의 그 다음 지도부들 어떻게든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다음 지도부들은 김병로 위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초대 대법원장까지 하게 되는 대한정부 중부 수립 이후에 대법원장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집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좀 과격파, 강경파였던 지도부들이 다 끌려간 마당에 어떻게든 이 신간회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끌려 들어가 있는 지도자들을 꺼내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손이 닿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결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결국 김병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배격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로 비난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 최린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구출할 수 있는 방법,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또 사회주의자들, 강경파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 코민테른의 지침 이런 것들이 좀 바뀝니다. 연대하라, 민족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해서 투쟁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주의, 공산주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 이럴 바에야 신간회를 없애버리자. 해산시키자. 해소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신간회는 지도부들의 타협적인 노선으로 많이 좀 약화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이탈함으로써 결국은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과 해소의 차이가 뭐냐? 발전적인 해체를 뭐 해소라고 한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신간회가 해산된 이후에 민족운동은 사실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협동전선은 붕괴됩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합법적인 공간을 잃어버리죠. 결국 그러면 비합법,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혁명적인 노동운동, 혁명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진영은 혁명적 노동운동, 혁명적 농민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은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정치력, 좀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지켜가자. 좀 정치적인 투쟁력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런 활동, 문학, 예술, 학술 활동, 학술 공부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문학, 학술 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양이 좀 적어서 금방 끝나겠네요. 10분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낼 때도 있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9쪽이었습니다. 59강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였습니다.